오사부의 선견지명. 예,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6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오늘은 주식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동영상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증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증자의 종류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무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유상증자의 증자 방식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먼저 그러니까 증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겠죠. 증자는 말 그대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수를 늘리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죠. 그 증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주식을 늘리는 거고, 무상증자는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증자의 반대말은 감자겠죠, 당연히. 감자도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무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 유보율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무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보통 어떤 A라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100이면 100 다 올라갑니다. 무상증자는 뭐냐면 우리가 공짜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회사들이 할 수 있냐? 일단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유보율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유보율이 뭐냐면요, 영업활동에 의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러고, 그 외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자본잉여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쳐서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게 유보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보율의 반대 개념, 완전히 정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좀 상반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회사가 얼마나 좀 안정적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부채 비율이라는 걸 좀 보죠. 부채 비율이라는 걸 좀 보는데, 부채 비율은 뭐 다들 아시죠? 그 회사가 자본금 대비 얼마나 은행이든 뭐 금융권이든 뭐 어디든 간에 부채를 얼마나 지고 있냐. 뭐 100% 되는 회사도 있고 200% 되는 회사도 있는데, 그 반대 개념은 유보율이에요. 그 회사의 유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에 돈이 많다는 거죠. 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현금이.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재무 안정성이 안 좋다고 그러고, 유보율이 높은 회사는 재무 안정성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뭐 1000%, 2000%, 3000%, 그 정도 되는, 물론 1000% 미만이 되는 회사에서도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유보율이 높을수록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이제 찾고 그럴 때, 나는 뭐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굉장히 회사가 좀 안정된 회사를 좀 찾아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보율을 좀 보시면 돼요. 유보율. 그리고 부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그 회사가 좀 안정적인 회사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보통 우리가 공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기존 주주들에게 주당 0.1주를 무상증자하겠다. 그러면 뭐죠? 제가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 주를 공짜로 받는 거예요. 한 주를 공짜로. 대신 그 회사의 발행 주식수가 100주인데 10주를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왜?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총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100주인데 10주가 늘어나면 10% 정도 희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 회사가 그만큼 안정적이고 예, 좋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무상증자는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주의할 점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면 좋은 거예요. 하면 무상증자는 어떤 회사든 무상증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무상증자는 뭐 크게 다를 부분은 없고요. 그냥 유보율이란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어떤 회사가 공시를 내보내면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일반 공모 방식이나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주가는 보통 일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제3자 배정 방식이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100%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공모와 주주 배정 방식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제3자 배정 방식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돈을 받고 주식을 판다는 거죠. 예, 그 회사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요. 물론 은행이나 뭐 금융권에서 빌리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런 방식도 있지만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자를 내야겠죠. 이자를 내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100주를 발행을 해서 그거를 돈을 받고 100주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건 빚이 아니죠. 그렇죠? 그 돈을 그대로 내가 다 갖는 거고 뭐 이자 비용 당연히 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회사를 좀 많이 봅니다. 큰 회사들도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뭐 대한항공도 그랬었고 저번에 대한항공도 그랬었고 하이브도 그랬었고 예, 유상증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을 조달하기에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 회사의 부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뭐죠?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발표가 나면 주가는 크게 빠집니다. 크게. 예, 크게 빠지고 제3자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뭐 불특정 다수의 주체가 납입을 해서 주식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 특정 회사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이거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어요. 부도 직전에 있는데 그 회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그러면은 그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예, 그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보통은. 예, 예를 들어서 뭐 성원산업이 있는데 성원산업이 유상증자를 제3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거기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분 투자죠, 지분 투자. 예, 그러면은 주가는 급등을 넘어가죠. 폭등을 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보통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이든 일반 공모 방식이든 주주 배정 방식이든 간에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어요. 증자라는 것 자체가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희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근데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12,00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 그러면은 특히나 일반 공모 방식이나 주주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시장에서 바로 사면 10,000원인데 주당 2,000원씩이나 더 주고 신주를 가져올 필요는 없죠. 그러면 만약에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유상증자를 10,000원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의미가 없죠. 굳이 증자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같은 가격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9,500원이다. 증자를 함에 있어서 그럼 사람들이 살까요? 증자를 참여를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갖고 있는데 10주를 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그러면은 주식의 가치는 10%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산술적으로 10%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실제로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실제 주가는 10,000원에서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보통 현재 가격에서 최소 20% 이상은 하락시킨 가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좀 참여를 하지,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 수준이나 뭐 비슷한 가격 수준이면 유상증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권에서 뭐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일반 공모 방식과 주주 배정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가 유상증자의 규모도 좀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가 100주를 갖고 있는데 100주를 발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100주를 더 발행을 한다. 그러면 주식의 가치는 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는 대형 악재로 인식을 해요. 회사에서는. 시장에서는. 일반 공모 방식이나 주주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어떤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 유상증자의 규모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보통 총 발행 주식수의 10%가 넘어가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제3자 배정 방식 같은 경우는 좀 틀리다고 했죠. 특정 단체나 개인 또는 회사가 그 회사에 투자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그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투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일반 공모나 주주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해서 만약 시장이 상장이 되면 물론 자기가 뭐 받은 가격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매물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다 매물로 작용을 합니다. 매물로. 물론 뭐 개인들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참여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당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근데 제3자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개념으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웬만큼 많이 올라가서는 그 물량이 매물로 작용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A라는 회사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청약일이 오늘이 16일이죠. 20일이라고 치죠. 20일. 10월 20일 날 청약일로 잡아놨으면 우리는 18일까지는 그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18일까지는. 주주 배정 방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주 배정 방식으로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청약일에 3거래일 전까지는
우리가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상증자는 무조건 호재고 유상증자는 상황에 따라 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증자라는 거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주식 수를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증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행위고 무상증자는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나눠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호재다. 99.9999% 호재고요. 유상증자는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다. 유상증자의 가격 중요하고요. 방식이 일반 공모나 주주배정 방식이면 주가에는 일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고 제3자 배정 방식이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뭐 부채를 뭐 갚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자금난의 허덕임을 피하기 위해서 예, 발행을 하면 그 유상증자 뉴스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일정 부분 뭐 일부분이 모자라서 증자를 실시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나마 좀 괜찮은 거예요. 뭐 시설 확충을 한다거나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보통은 어떤 특정 단체나 회사, 개인이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투자의 개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자 하면은 보통 우리가 가장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죠, 감자.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인데 뭐 휴일 잘 쉬시고요. 월요일 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